네, 안녕하세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오늘도 좀 다른 자연 환경을 찾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좋은데 가만히 서 있으면 모기가 달라붙어요. 이 숲속에 그 있잖아요. 그 얼룩말처럼 몸에 줄무늬 쫙쫙 가 있는 이게 아프네요. 어쨌든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여기 선택했는데 영상을 찍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모기를 때려잡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좀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좀 이렇게 뒤척이는 모습을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쪽을 잡았는데 상황을 보고 다음에 좀 옮기거나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컨텐츠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 경제 전망이나 뭐 경제 리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 재무 심리라고 해서요, 그 behavioral finance, 그래서 행동 재무학, 뭐 재무 심리학, 행동 경제학 이렇게 번역되는 컨텐츠를 조금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간에 있었던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성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23일간 운영을 해서 중간에 금액을 조금 이제 더 넣어가면서 운영했었던 가중 평균 수익률은 6.32%고 연환산으로 했을 때 이게 9.88%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모기가 왔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보시는데 좀 산만하신 것을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라이브 방송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간 환율은 0.7%가 내려갔음에도 자산 가치가 0.7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인프라딜 1조 원짜리가 통과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2% 이상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은 2.74%, 나스닥은 2.35%, 그리고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에 대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면서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수가 적은 다우 30, 얘네가 3.44%라고 하는 높은 성과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기 양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만의 컨텐츠로 좀 진행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실화예요. 이거 실화인데, 어떤 남자가 우연히 그 $5짜리 카지노 칩을 주워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17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17에다가 베팅을 했답니다. 근데 이기고 이겼어요. $5가 4번 연속 17에다가 베팅했더니 그때 생긴 돈이 2억 6,200만 원이 아니고 $10,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이에요. $5짜리 칩을 사가지고 4번 연속 17번에 베팅을 했더니 돈이 3천억 원이 됐어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천억 원이 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또 17번에 베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제로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5, 뭐 5천 원이라고 할까요? $5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3천억 원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5천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천억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바로 재무심리학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계산 방식, 누구는 $5를 잃어버렸다, 누구는 3천억 원을 잃어버렸다라고 나누어서 판단하는 그런 가름막을 마음의 회개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는 회개기도 그런 거 말고 회개, 마음의 회개라고 해요. 자, 오늘 이 마음의 회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떨 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6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6가지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 여러분들 콘서트장에 줄 섰어요. 15만 원짜리 티켓을 집에 두고 온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줄 섰는데 또 티켓을 살까 말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현장에서 결제하기로 하고 왔는데 아까 주차장에 차 세우면서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때 내가 준비해온 현금 15만 원도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죠. 자, 1번 케이스는 티켓을 집에 두고 왔다. 2번 케이스는 티켓 살 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지금 내가 티켓을 살 수 있는 지갑이나 신용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케이스 모두 15만 원의 실제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보통들은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겠죠. 어떤 경우는 공연을 보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케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타고 있는 중고차를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타고 있는 중고차의 오디오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리비가 자그마치 100만 원이 나왔어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보름 있다가 새로운 차를 계약합니다. 36개월 할부로 50만 원씩.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케이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전장 배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 배상이다 보니까 부자였던 사람들한테는 배상해 줄 돈이 많을 거고 부자가 아니고 가진 게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배상금이 적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배상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령액의 23%만 소비하고 나머지 77%는 저축을 했다고 해요. 자, 2번 그룹은요, 배상금을 적게 받은 팀들인데 배상금을 적게 받은 그룹은 배상금을 받은 거론 부족해서 그 배상금만큼의 빚을 내서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받았는데 빚이 늘어나는 케이스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2번 그룹이었어요. 배상금이 적었다. 그럼 적은 배상금을 받았는데 생활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4번입니다. 어떤 직원이 휴가 가기 전 예정에 없던 휴가 보너스 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직원이 당신일 수도 있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휴가 가서 막 소비를 하다 보니까 160만 원이나 썼네. 4배나 쓴 거죠. 자, 공돈이 생겼기 때문에 지출이 과다해졌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다음 케이스. 평소 재테크를 잘한다고 하는 또순이 아가씨가 있었어요. 비결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연수익 9% 10% 되는 S&P 500 인덱스가 그 비결이었었죠.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2천만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존경하고 사랑하던 하나 할머니가 주신 2천만 원을 변동성 있는 인덱스 투자하기는 겁이 나서 확정금리 2% 주는 저축은행의 예금을 찾아다니면서 분산 예치했어요. 1,000만 원씩. 자, 여러분이라면 그 2천만 원을 할머니가 주신 자금을 S&P 500 인덱스에 넣을 수 있다? 아니면 2천만 원을 적금에다가 넣을 것이다.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6번 케이스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정장을 사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어제 복권이 마침 100만 원 당첨된 거죠. 그렇다면 점원이 더 좋은 정장을 소개해 줄 때 나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정장을 산다 안 산다? 또 다음 케이스로 어제 잊고 있었던 예금 통장 하나를 농장 밑에서 찾아냈어요. 근데 그 안에 100만 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당신은 비싼 정장을 살까요 안 살까요? 1번 2번 두 개 보면 복권 당첨된 100만 원, 통장에 들어있는 100만 원. 어쨌든 100만 원을 잊고 있다가 찾은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좋은 옷을 산다 안 산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같은 돈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이 마음의 회개라는 것 때문에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의 회개 때문에 낭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룰 때마다 마음과 생활 모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비는 쉽게, 투자는 신중하게. 소비는 쉽게, 투자는 신중하게. 얼뜻 들으면 맞을 것 같죠. 근데 케이스를 적용해 보면 소비는 쉽게 하면서 괜찮아, 이 정도 돈은 쓸 돈 쓴 거야. 역시 목이 죄송해요. 자,
아이씨 놀래가지고 리듬 끊겨셨죠? 온 사방에 간지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소비는 쉽게 하면서 괜찮아 이 돈 쓴 거야 쓸 돈 쓴 거야 이 정도는 써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너무 신중한 거죠. 워렌 버핏이 그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고 돈이 제일 많다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S&P 500에 그냥 투자하시면 다들 부자 되실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워렌 버핏이 해준 얘기도 씹고 뜯고 맛보고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투자라도 오래 따져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는 쉽게 투자는 어렵게 쉽게 하면서 돈이 막 나가고 어렵게 하면서 돈이 안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라고 해서 재무심리학, 뭐 행동경제학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돈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점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마음의 회개라는 부분, 내 마음대로 요건 요거야 저건 저거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금액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내 주머니에 10,000원은 무엇에 쓰이든지 10,000원인 거죠. 국세 환급으로 100만원 받았건 로또로 100만원을 받았건 그 다음에 알바로 100만원을 받았건 똑같은 100만원인데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알바로 100만원 받은 것과 죄송합니다 알바로 100만원 받은 것과 로또 100만원 얻은 것과 국세 환급 받은 100만원이 다르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그거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돈은 똑같이 100만원인데 그 숫자를 왜 우리가 다르게 나누느냐, 이 다르게 나누는 것이 어떨 때는 좋게도 쓰이고요 어떨 때는 안 좋게도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뭐 마음만 부자로 사느냐 아니면 마음도 부자로 사느냐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주식이 하나는 하락 중이고 하나는 상승 중이에요. 나는 하락 중인 주식 또는 상승 중인 주식, 어떤 주식을 더 쉽게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부자가 되기 쉬운가에 대한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기들과 함께 하는 합동 생방송 아따거 방송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른 곳 또는 그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피어스 이승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